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일요일이고 한국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선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크린 길드 협회니까 배우 협회에서 주는 올해의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에 관한 시상식도 있었고요. 다음 주 한 주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것도 전해드릴 텐데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예비선거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짐작했던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를 두 번이나 했었던 후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유엔 대사로 일을 했었던 그 후보를 압도적인 승리네요. 59%대 39%, 반올림하면 60%대 40%, 20포인트 격차로 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럼 지금까지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전부 이겼습니다. 4번 있었죠. 제일 처음에 아이오와주, 뉴햄프셔, 그리고는 이제 조금 복잡한 구조의 네바다의 코커스와 예비선거 2개 다를 거쳤고 이번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겼습니다. 승리 연설에서는 니키 헤일리를 뚜렷하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본선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했는데 바이든 눈을 똑바로 볼 것이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이 나라를 파괴했고 우리는 바이든을 내쫓을 거야. 조, 당신 해고됐어. You are fired.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저는 이제 이 말이 가장 와닿거든요. 공화당이 이렇게 단합된 적이 없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공화당이 이처럼 단결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공화당이 이처럼 분열된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척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의 예비선거 결과도 60%대 40%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너무너무 강한 주에서도 40%는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트럼프는 안 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공화당 단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점은 또 하나에서 이제 어제 증명이 됐는데 승리 연설을 할 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 의원으로 본인과 함께 겨뤘었던 탐 스캇 아프리칸 아메리칸 상원 의원도 그 무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역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죠. 두 사람이 다 무대에 올랐는데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린지 그레이엄에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웠다가 아니었다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팀 스캇은 이번에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을 했다가 금방 이제 사퇴를 하고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고 린지 그레이엄은 2016년도 처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예비선거에서 같이 겨뤘다가 트럼프를 막 비난하다가 엄청나게 나중에는 완전히 무슨 장군의 보호하는 전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또 1월 6일 폭동 사건이 나니까 enough is enough 하면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확실히 판단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린지 그레이엄은 트럼프 옆에 또 붙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군 출신인데도 나토 방위 분담금을 다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침공해라. 오히려 난 침공하는 것을 독려하겠다. 인커리지 하겠다. 라고 얘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까지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와불리가 너무 많았잖아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확고한 지지자가 아니라는 이런 뜻으로 그리고 이제 때로는 그런 것들이 약간 극우 보수보다는 조금
좀 온건한 쪽으로 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 칭찬하고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나왔는데도 그에게 그가 말하는데 막 사람들이 부하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린지 그레이엄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의사당 폭동 사건 같은 것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enough is enough야 하고도 본인은 탄핵에 찬성표 던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과연 공화당이 단합한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니키 헤일리가 굉장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단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니키 헤일리는 뭐 본인이 2번이나 주지사를 했었던 그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고 나서 뭐 축하한다 그런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의 선거 요새는 계속됩니다. 40%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공화당에는 트럼프가 아닌 대안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캠페인을 하는 건 저의 야망 때문이 아닙니다. 글쎄요.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전형직 대통령을 미국의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한 이건 또 이 말 자체는 맞죠. 지금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고 하는 사람이 많죠. 아니면 믿음직스럽지 못한다던가. 그래서 미국인의 대다수가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한 저는 끝나지 않습니다. 슈퍼 튜스데이까지는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게 눈여겨봐야 될 게요. 니키 헤일리가 1월 달에 모은 기금이 1,650만 달러. 지금까지 어떤 달보다도 가장 많습니다. 1월 달이면 이미 뭐 다 질 것 다 진 그런 달이잖아요. 그때까지의 선거는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니키 헤일리에게는 부자가 많아서 그래요. 지원자, 은행, 뱅커 이런 사람들은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안정하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결국은 본인들의 사업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데 아직도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이런 얘기 정도는 하네요. 니키 헤일리가 망상에 빠져 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네. 헤일리의 판단이 망상 속에 있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3월 5일이 되면은 1215명인가요? 대의원 숫자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법적인 문제, 뭐 벌금도 곧 내야지 되고, 이거 공화당이 도와줘야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공화당은 이제 마가당이다. 공화당은 리퍼블리칸 그 파리라고 해야지 될 것 같지 않고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파리라고 불러야지 될 판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의 거의 반은 나는 마가 운동의 일부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10명 가운데 8명은 저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또 4명은 아주 저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65%가 바이든이 대통령이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처럼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는 트럼프의 세계관을 거의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본선거에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주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누가 후보가 되든 어차피 공화당에게 이 대의원 표를 다 주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중요한 것은 3월 5일에 있는 슈퍼 튜스데이입니다. 12군데 이상이에요. 엘라바마, 알래스카,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먼트, 버지니아, 그리고 이제 미국령 사모아에서 3월 5일에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어제 이제 CPEC이 끝났어요. 가장 보수적인 정치행동위원회,
이 CPEC 연례 회의가 끝났는데 이 CPEC에서 뭐 당연히 트럼프를 엄청나게 받들어 모으셨고 이런 것들로 마무리가 됐고 이 CPEC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7분 동안 연설했습니다. 87분이면 1시간 27분이잖아. 97분인가? 87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는 천재다. 정말 정말 천재다. 이런 얘기를 했고 늘 자주 말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비난했고 이건 이제 전기자동차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그런 뭐 여러 뭐 자동차가 만들어진 주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형적인 자동차 산업에 종사했었던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이고 그 점이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드는데 선거에서 첫 번째 선거에서 큰 도움을 주기도 했었던 유권자잖아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수압이 너무 낮다. 이 얘기도 대통령이었었을 때부터도 많이 했어요. 캘리포니아주를 굉장히 비난하던데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만약에 뭔가가 잘못된다 하면은 게빈 뉴섬이라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게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나게 또 비호를 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속으로는 야망이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는 것을 바이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지금까지 바이든이 해야지 될 걸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난을 했습니다. 물 아껴 쓰라는 것 캘리포니아 주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하기도 하고 이게 뭐 환경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제 그 CPEC에서는 막 비난하면서 베버리 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경고를 받았는데 근데 왜 어디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하죠? 하루에 양치질도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일 없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저거 봐, 그 캘리포니아 저 진보 좌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아니 베버리힐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하루에 한 번만 양치를 하라고 한다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쫙 퍼지는 거죠. 머리에 너무 많은 물을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헤어에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8분쯤 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텔레프롬프터 안 보겠다. 이런 거 보면서 보면은 지겹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그때부터 말 실수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제의 CPEC은 트럼프 추앙하기와 함께 트럼프의 약점이 굉장히 많이 보여진 그런 CPEC, 트럼프의 1시간, 그러니까 87분 동안의 연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이든 측에서 보면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리 말 실수를 해도 언론에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말 실수라면 똑같은 종류의 말 실수를 해도 엄청나게 많이 심지어는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도 많이 보도를 하거든요. 진보신문인. 어제 이제 1시간이 지나면서 횡설수설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연설을 많이 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람들을 이제 꽉 가지고 가고 엔터테이닝을 잘하고 왜 한국에도 왜 엔터테이닝 잘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한 엔터테이너가 가수가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도 훌륭하게 연설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런 걸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할 때 저에게 뉴스를 보도하는 저에겐 가장 거슬리는 점이 저게 무슨 말이지? 말이 앞뒤도 안 맞고 문법도 안 맞고 말이 아무튼 안 맞는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 비슷하게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가짜 뉴스는 사실은 트럼프 주변에서 거의 나오는데 음모론까지 포함해서 횡설수설하다가 내가 연설의 최고상을 받을 만한데 오늘 밤에 이걸 최고상을 이 어워드 트로피를 가져가지 못할 거야. 왜냐면 멍청이와 같은 텔레프롬프터를 꺼버렸기 때문에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사람들이 왜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지 아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나아라고 얘기한 푸틴의 말에 동의를 한다고 하다가 본인의 와이프 얼마나
뭐라고 했던가요? 얼마나 아무튼 뭔가 뭐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나의 와이프 멜라니아를 멀세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질 바이든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 불렀을 때 엄청나게 저래서 대통령 해도 되겠느냐고 했죠. 여러분 이 뉴스 들어보셨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멜라니아를 멀세이리스라고 불렀다. 바이든 대통령도 질 바이든을 누군가로 착각을 할 수 있었겠죠. 주변 사람들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멀세이리스라는 사람이 아마 그 전에 그 보좌진 중에서 멀세이리스라는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maybe 이걸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가 아니라 무슨 뭐 굉장히 요즘에 착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연설에서 또 뭐 미시건주가 27일이 화요일이죠. 선거가 있잖아요. 미시건주 선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2월 27일이라고 얘기해야지 될 것을 11월 27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동안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언론에서 별로 보도를 안 합니다. 뭐 보도가 된 것만 말씀드리자면 낸시 펠로시와 니키 헤일리를 혼돈한다던가, 오바마를 지금도 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던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면 나이가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바이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라고 얘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말 실수하는 게 그 사람 특기입니다. 시그니처예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요즘에 굉장히 말 실수가 많거든요. 와이프를, 멜라니아를, 누구나 다 아는 멜라니아를 멀세이리스라고 시팩에서 얘기를 한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어제 시팩이 트럼프를 융숭하게 대접하기였지만 앞으로 공격 빌미도 준다는 거죠. 니키 헤일리가 계속 바이든과 트럼프의 나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본선거에서 무당파에게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은 될 겁니다. Maybe.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얄미워도 니키 헤일리를 끌어안아야지 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니키 헤일리가 뭐 이러나 저러나 온건파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니키 헤일리가 안 될 걸 알면서도 큰손들이 니키 헤일리에게 계속 선거 기금을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을 본선거에서 떨어뜨리는 데는 니키 헤일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그 빌미를 어제 시팩에서 와이프 이름까지 혼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에디슨 여론조사가 물어봤더니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민들이 60%가 트럼프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32%는 만약에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형사범죄를 얘기하죠. 지금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4개, 91개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확정되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11월 선거 때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강 보면 사람들은 알잖아요.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러나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65%는 유죄여도 상관없어. 대통령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이제 약한 골이고요. 그래서 전국위원회,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막 그 라라 트럼프라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동의장이 되기를 바란 공표한 며느리가 모든 돈을 페니까지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쓰겠다. 법적 비용으로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시시피였던 것 같은데요. 맞네요. 미시시피의 헨리 바버라는 그 멤버가 트럼프의 법적 비용으로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기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뭐 한 지금까지 7천만 달러 이상을 트럼프 그 법률 비용으로 어떠한 그 정치행동위원회 2곳에서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있다. 본인 아무튼 무엇보다도 말 실수도 자주 하고 하는 것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지금
이 법적 문제와 연결돼서 너무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뭐 8천 몇백만 달러를 명예훼손으로 누구에게 이진 캐롤에게 물어줘야지 되고 뉴욕에는 아들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럼 전부 다 합치면 벌금을 5억 달러 이상을 30일 안에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캐시로 마련을 해서 항소를 하더라도 뉴욕 거 어디다가 두고 해야지 되거든요. 이러니 지금 돈은 본인이 말하기를 4억 달러 캐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되나? 세컨드 모기지를 받아야지 되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긴 하더라도 머릿속 어디 한 구석에는 그 5억 달러를 어떻게 갚나? 왜냐면 이거 좀 내는 것을 연기해 주세요 하고 신청했더니 판사가 No way 라고 다시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엊그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몇 %라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어쩌면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서 한 몇 % 정도는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 그리고 그 뒤에 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쪽에서도 뭐 나쁜 얘기,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뭐 8개월, 9개월 동안의 정치의 선거의 해의 기간이 영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불과 얼마 전보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변동은 있지만 그게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 특별히 바이든보다 우세하다, 아니다. 이런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끝까지 갈지 가지 않을지 그걸 누가 합니까?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후보입니다. 바이든이 후보입니다. 라고 확정짓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이변이 없었지만 올해의 이변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일요일이기도 하고 좀 가벼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영화 한 편 볼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는 The Past Lives라는 한국 영화는 이제 오스카 시상식 뭐 후보에 오르고 있으니까 가족들과 같이 봤었습니다. 근데 어제 배우협회에서는 배우협회에서 상을 주는 것은 배우들이 동료 배우들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작품상이 말하자면 Best Ensemble 서로 잘 좋아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크리스토퍼 놀란 영국 감독이 만든 오펜하이머 원자폭탄 만든 그 오펜하이머 로버트 오펜하이머 J.O.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관한 영화가 상을 제일 많이 받았고 좋은 상 다 받았습니다. 베스트 앙상블 그리고 주연상 남자 조연상 다 받았습니다. 킬리언 머피가 주연상 받았고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조연상 받았습니다. 조연상 후보에는 이제 다른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도 있었는데 시대가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였었고 그러니까 오스카상에서도 상을 받을 확률이 오펜하이머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조금 영화를 그냥 보는 사람으로서 본 것이나 지금까지 뭐 골든글로브라든가 상을 쭉 받은 뭐 비평가 협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것을 보면 이번에 배우협회에서도 그랬고요. 이 킬리언 머피 남자 주연상을 받은 이 오펜하이머의 오펜하이머가 얘기하는데 이 사람 아일랜드 배우잖아요. 원래 배우가 되기 전에 성공하지 못한 뮤지션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내가 배우 이쪽을 하겠다고 하니까 실패한 뮤지션으로서 어떤 이쪽 동네에 온 게 침입자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에서 우리 동료들이 나를 뽑아줬으니까 야 고마워 이제 정말 내가 여기에 속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킬리언 머피는 28년 걸렸습니다. 모든 것은요 버티고 보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뭐 Killers of the Flower Moon 이 영화도 뭐 많이 그 상을 받았고요. 중요한 상을 받았고 여자 배우 그리고 TV 부문이 이 참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어제는 넷플릭스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잖아요. 넷플릭스의 비프 스티븐 연 남자 주연상 그리고 알리 왕
여자 주연상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거의 제가 이제 작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 하면 The Bears 코미디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데 뭐 무슨 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랬는데 이 작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The Crown은 1부밖에 아직 안 나왔잖아요. 7편인가 8편 넷플릭스에도 있습니다. The Crown도 상을 받았고 그리고 또 Succession은 베스트 앙상블 가장 배우들이 잘했다 해서 지금 이 석세션도 여기저기서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번째 아들, 엄마가 다른 다른 동생들과 하는 첫 번째 아들 후보에는 조연 후보에 많이 올라갔는데 상은 받지 못했어요. 상은 사위도 받고 했죠. 조연 후보에. 그리고 무슨 주연상으로는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받고 해서 그래서 이 베스트 앙상블 나와서 연설할 때는 어디서 후보에는 올라갔지만 상을 받지 못한 첫 번째 그 배우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앨런 록이 우리 모두 이 정말 역사상 최고의 작품에 함께 참여한 것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인생의 친구들을 만났다. 그게 4부까지 있으니까 한 편에 보통 한 7개, 8개, 9개, 10개씩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아주 탄탄한 그런 그 드라마고 석세션은 전 꼭 축하가 아니라 추천드립니다. 디플로맷은 여기서 없었네요. 크라운이 아니라 디플로맷이 이제 일부만 나온 거고요. 또 크라운은 호불호가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석세션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야 대단한 작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했었던 것이 어제 추모 영상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올해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시상식이 있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티나 터너가 있었고 해리 베라폰테가 있었고 이선균 한국 배우가 이렇게 추모 영상에 나온 거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또 있었나요? 제가 혹시 모르는 사이에 이선균 그 배우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선균 씨를 유럽에서는 그 영화로 많이 아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오스카에서 2020년도에 기생충이 4개 중요한 작품을 받았잖아요. 상을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 무슨 상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에 그 이성균 씨를 너무 국제영화상 잘 알죠.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기에 이제 이선균 씨가 나와서 조금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됐고 뭐 이성균 씨가 또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잘 나오는 노래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노래도 생각이 나고요.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는요. 현실이 싫어서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나이의 그 시절에 영화에 나오는 다른 여성들과 생긴 게 다르다는 걸 안다. 엄마는 나에게 타이프를 배우라고 타이핑 뭐 이래서 그냥 그럭저럭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었겠죠. 엄마가 너 타이프 배우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의 그 마법과 같은 세계에 사는 걸 좋아한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하여 이제 영화배우협회에서 주는 상도 다 끝났고요. 3월 10일 오스카상 이제 그 시상식에서 저는 오펜하이머가 상 받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시상식을 보니까 이 사람 야단 맞을지 야단 맞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남자 배우들이 이렇게 흰색 셔츠를 입고 나오면 전부 여기 고동색으로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왜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래미상 시상식이 있을 때 한 여자 가수가 피를 이렇게 얼굴이랑 너무너무 연주 잘했고요. 얼굴 이런데 피를 묻혔고 그 주제곡이기 때문에 영화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모든 배우마다 다 그랬어요. 이거 아마 조명 야단 맞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finally 알렉세이 나발니의 시신이 어머님께
이제 어머님 품으로 가게 됐답니다. 아직 장례식은 열리지 않았고요. 비밀 매장에 동의하라는 지시, 막 이런 거 하고 엄마가 거부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그쪽에서는 아니면 감옥에 묻힐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아직까지 그 이후의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자연사라는 진단서에는 어머니가 서명을 했고요. 3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에 이렇게 매장을 해.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고 딱 아들의 유튜브 어카운트에 가서 이렇게 나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한 거잖아요. 결국은 어머님 품으로 아들을 시신이 돌려줬고, 그리고 와이프는 고인이 된 남편의 시신을 이제 어머님께 돌려드리기 전에 인질로 잡고 있다. 러시아가 조건 없이 석방하라. 저 이런 얘기, 시신을 석방하라. 예전에 한국에서 군사 독재 시절에 많이 있었던 거죠. 물고문 있고, 뭐 턱하고 쳤더니 뭐 억하고 숨졌더라 하는 뭐 그것을 비롯해서 많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사람을 산채로 고문하더니 지금 죽어서도 고문을 하고 있다. 죽은 자의 유해를 조롱한다. 이 와이프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이 시작되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가 또 관련해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년이 끝났는데 뭐 3만 5천 명인가요? 이 군인들이 전사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벨라루스 선거가 치러집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푸틴의 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그 용병을 막 푸틴 맘대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도 사용하다가 우크라이나로도 보내기도 하고 하다가 쿠데타로 국방장관과 뭐가 안 맞는다 하면서 모스크바로 올라가다가 또 이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사바사바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나요? 해서 이제 그쪽으로 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프리고진도 의문사를 당했잖아요. 그 벨라루스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시건 예비선거가 있는데 미시건도요. 미국이 선거가 굉장히 복잡해서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예비선거는 화요일이고 그리고 공화당의 코커스는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코커스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던데요. 미시건, 아이다호, 미주리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이 또 연방정부 그 폐쇄하는 거 이거 다 결정을 해야지 되는 마감 시한입니다. 금요일날 이란도 선거가 있네요. 다음 주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또 주식시장이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의 수익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봐야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아직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새벽에 커피를 마시면 제가 워낙에 뭐 고기 같은 걸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빈속에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잖아요. 좀 속이 아프기는 했는데도 마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셔왔는데 오늘부터 좀 습관을 바꿔볼까? 매실차로 바꿔볼까? 하다가 아직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답을 주세요. 제가 텔레파시에 의해서 첫 번째 차를 매실차로 하는가 아니면 커피로 하는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